항일운동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 3.1 만세운동 등 셀 수 없이 많은데요. 우리 울산에서는 이보다 훨씬 전에 의병활동을 했습니다. 9월 말 우리 울산에서의 의병활동,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울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북구 송정동에 있는 공원입니다. 와, 물도 반짝반짝거리고 진짜 산에 호수가 있는 게 한복이 쫙 그림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선생님? 예, 이제 박상진 호수공원입니다. 박상진 호수공원. 박상진 호수공원이요? 좀 독특한데요. 왜 호수공원 앞에 이름을 붙여놨죠? 그렇지, 이제 그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네. 그래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이 호수에다가 이름을 박상진 호수공원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박상진 의사는 이제 요 생가가 바로 요 밑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원래 그분이 자란 곳은 경주고 네. 원래 활동한 곳은 대구인데 네. 원래 태어나기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요 생가 울산에서 그분을 선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집도 이제 고가도 선양을 하고 네. 그다음에 요 이제 이 계곡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더욱 기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호수공원에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붙인 건 정말 잘한 일인데요. 이분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여기 동상이 있네요, 선생님. 예. 아, 이분이 박상진 의사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와, 아니 되게 미남이세요. 예, 어, 그렇죠. 아니 굉장히 나이가 좀 어려 보이세요. 아니, 그 요분이 38세. 그때 이제 순국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요 모습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거 감옥에 이제 체포되기 전에 네. 한 30대 막 초중반 아니었겠나 이래 보입니다. 이분이 참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상해 임시정부 있잖아요. 그 생기기 전에 이분이 참 뭐 거의 유일하게 독립운동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 특히 군자금을 모으는데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그 돈이 있어야 독립운동을 할 거잖아요. 네. 이분이 그게 참 큰 업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국내 자금을 모아가지고 해외 그 당시에 이제 해외 일에 막 광복 기지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독립군 광복군 막 만들 때잖아요. 그래 무기도 필요하고 할 때 그때 이분이 이제 그 돈을 탁 대가지고 그래서 참 뭐 청산리 전투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받침이 돼가지고 뭐 우리가 이긴 거죠. 1910년 경술 국치 이후 최초의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한 박상진 의사. 바로 이곳 송정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와, 여기가 바로 박상진 의사 생가인가 봐요. 네, 생각합니다. 이게 한 20수년 전에 네. 이 생가가 이제 말하자면 무너지게 된 걸 울산시에서 샀어요. 네. 시민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걸 이제 한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했지요. 아니 근데 보니까 정말 의리의리하거든요. 예. 굉장히 부자셨나 봐요. 예, 그렇죠. 부자죠. 이분이 여기 한 수백 마지기 논을 이제 소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뭐 천석군이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잘 살았습니다. 원래 이제 이분이 이제 밑에 이제 영천 그쪽에서 옮겨 오셨는데 그 중간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 뒤에 이제 막 재산을 많이 잃어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독립운동이 다 써버렸지요.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만큼 박상진 의사가 이 나라 독립을 광복을 위해서 힘을 많이 썼다. 막 그런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됩니다. 대한제국 시절 외세에 대항하여 싸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구의 한적한 시골. 이곳이 구한말 격동의 현장이었다는 사실. 새롭게 알았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선생님? 여기는 오정동이라는 곳입니다. 오정동. 아, 예. 오정동이 이제 그 뭐냐니까 이제 그 아주 옛날 큰 마을이었는데 네. 옛날에 이 그러네요. 꼴짝에 가득 집이 있고 아. 또 옆에 이래 어. 꼴짝이는 집이 있고 이쪽도 네. 집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아주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 여기에 온 이유가 뭐죠, 선생님? 여기는 이제 그 어병 활동 그 전투가 크게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1908년 6월 말인데 어.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큰 부잣집 임달이라는 이제 큰 부잣집이 있어서 이제 나주임씨인데 네. 그 집에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어병들이 들어왔어요. 어. 그 우리 울산 어병들 네. 들어와서 그 집에서 이제 묵고 자면서 이제 그 어. 뭐 협조를 받는데 그 이제 신고가 들어간 거라. 이어서 이제 무슨 신고요? 그 이제 그게 화재기 나타났다. 어. 어병이 나타났다. 어. 그래서 울산 경찰서에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어병들, 그때 울산 그 경찰들, 일본인 경찰과 조선인 순검들, 대한제국 순검이라 네. 그랬거든요. 그 한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어. 이 마을 전체를 포위를 했습니다. 말 보이를. 전체를요? 네. 아. 그래서 이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음. 그 1908년 6월 30일 밤에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때 비가 엄청 내렸대, 비가. 네. 비가 내려가지고 총 쏘고 뭐 칼로 치고 맞고 막 치열하게 싸웠답니다. 그런 역사의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와. 평온해 보이는 이 마을에서 100여 년 전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사실이 믿기지 않은데요. 도대체 왜 이곳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척 궁금하시죠? 그 당시에 그 여기 있는 그 어병들이 12명이었습니다. 12명. 네. 그 대장이 이제 그 김기준이라고 어.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경주 진위대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군인이라요, 군인. 어. 아마 참이라고 그런 말이 참이라는 건 소위거든요, 소위. 그래 그 이제 경주 진위대가 해산될 때 이 사람은 총과 탄약을 가지고 그 사람들 거느리고 이제 네. 나온 거죠. 네. 나와가지고 그 어병 활동을 한 겁니다. 하면서 근데 계속 그 뭐 거의 한 1년 가까이 활동했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말하자면 어. 이 부분에 그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사건을 보면 그 1907년에 고종이 퇴위를 합니다. 네. 7월 19일 날. 그러니까 이분이 왜 퇴위하느냐? 그때 헤이그의 밀사 특파 있잖아요. 네. 이준, 이희종, 이상설이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 일본 정부에서 고종을 바꿔라, 순종으로 바꿔라 이래가지고 물러났지요. 물러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어서 7월 30일 날 서울에 군대가 해산돼요. 그리고 군대를 이제 그때 이해연대가 있었거든. 네. 해산시킵니다. 그때 울산은 이제 8월 25일 날 울산 진위 중대가 해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미어병입니다. 정미어병 활동하는데 대한제국 최초의 신식군대인 진위대. 이곳 병영초등학교에도 진위대가 설치됐는데요.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하게 됐습니다. 이때 일어난 저항운동이 바로 정미의병이란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힐박산에 민궁호, 허위, 음. 이강년, 신돌석 등등이 하면서 울산에는 김기준이가 이 사람이 그 1년 동안 여기서 작전을 해요. 해가지고 11건의 사건을 이제 그 저항을 한 겁니다. 네. 저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어떻게 혼자 한 게 아니고 그 우리가 양산내병 서병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요. 네. 경주병 윤정이하고 같이 여기 이제 어디서 싸웠냐면 가지산, 문수산, 네. 그 문수사 있잖아요. 네. 그 이제 그 주둔하면서 그 이런에 오봉리 뭐 웅천 그 이런에 싸우고 그 다음에 저기 저 뭐 보관산에도 두동에서 싸우고 아니 구한말 진짜 울산에서도 총으로 막 쏘면서 예. 이렇게 활발하게 했네요. 예, 그렇지. 그게 이제 대한제국 시대지요. 네. 그래서 울산 곳곳에서 싸웠습니다. 그게 다 발굴이 안 됐어요. 아. 그래 지금 중요한 거는 11건을 싸웠다는데 그 기록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곳곳이 싸웠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봄꽃이 지천에 피기 시작한 울산의 산하. 일제에 항거한 정미의병들이 투쟁을 벌인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항일 운동이랑 네. 의병 활동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의병 운동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국군 상실 전에 1910년 이전에 이제 의병을 주로 했죠. 그 다음에 1910년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항일 운동이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뭐 그게 두 개 다 저항사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그래 그 이제 차이를 이래 구분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어병사를 보면 이제 어병은 우리가 을미어병이라고 컸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을미사변 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왕후 명성왕후가 이제 시해를 당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을미어병이 그때 일어나고 이제 그 12년 뒤에 이제 정미어병 또 일어났잖아요. 정미어병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군대 해산되고 고종이 네. 강제로 막 퇴위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조선 전체가 이제 분노해가지고 이제 아. 그 말하자면 을사조약 다음에 2년 뒤에 이제 정민년이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아. 그 일어나서 이제 정미여병이 크게 일어나서 그게 마지막 최후의 의병입니다. 울산에서 투쟁한 정미의병들의 마지막 전투 장소. 바로 북구 오정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이제 6월 30일 날 오정리에서 체포가 됐어요.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바로 요 소표인데 자기 이제 부하들 10명을 다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 처음 다 내보내고 이분이 이제 그 장교니까 네. 싸움을 잘해요. 탁 쏘면 맞아 죽고 이래가지고 막 일본 군들이 감이 못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 피신시키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하고 잡힌 사람이 김치옥이라고 있습니다. 김치옥이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잡힌 이 사람 부상을 입었거든요. 보면 김치옥이라고 있죠. 네. 이 사람이 33살의 태화동 사람입니다. 상부면 방공님은 태화동이거든요. 부상을 입고 이 사람 도망을 못 가니까 이 대장하고 같이 잡혔어요. 마지막에. 이분은 이제 나중에 울산 경찰서에서 사망을 합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대한제국의 신식군대 출신이셨네요? 예,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뭐 원주진이대 민경호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전국적으로 그 뭐 여러 그 이제 뭐 이 이제 과거에 그 우리 전통 그 포수들 네. 그 어병에 가담을 한 게 이제 신식군대입니다. 그 무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네. 강화가 됐죠. 그래 정미여병이 가장 치열하게 용감하게 싸우고 그 이제 그 허위 장군 이인영 어병은 동대문까지 들어갔잖아요. 네. 신식군대니까 그 일본 군들이 겁을 냈어요. 그 들어가서 마지막은 이제 그 주춤하는 사이에 뭐 이제 그 패해버렸는데 그 정미여병에서 신식군대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총 최신 장총 가지고 이제 싸우고 말이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울산에서는 그 뒤에 뭐 그 이돈성이라는 분은 이제 언양에 이제 들어가서 언양 그 주제소를 불태웠잖아요. 네. 불태우고 그다음에 예루 우편소라든지 그 한번 휩쓸었거든요. 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김기준도 마찬가지고 11건을 아직 다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게 과제인데. 오정동에도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그 어디에도 살벌한 전투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구한말 우리 조상들의 울분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저만의 착각일까요? 이곳 오정동 전투는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호국을 위한 어떤 교육의 자료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전혀 잊혀진 곳이고 모르잖아요. 네. 이것을 우리가 좀 이래 표시를 해가지고 좀 이래 좀 발굴도 해가지고 네. 그 길도 만들어가지고 네. 좀 우리가 교육의 현장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정동에서 중요한 역사를 발견했습니다. 일제에 저항한 울산인의 기계와 희생이었는데요. 이곳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것,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